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4월 12일 중국 환구시보에서 전 필리핀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1945년생이고 대통령 임기는 2016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였습니다. 총 7개 질문에 답했는데요. 시작할게요. 질문 1. 중국과 필리핀 양국 관계의 현황을 감안해 양국 국민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전하고 싶습니까? 2016년 필리핀 대통령 당선 후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는 미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워싱턴에 대해 의견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외교 정책이 미국과 상당히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그리 우호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 나는 동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도 없고 오로지 중립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어떤 나라의 외교 정책에든 특히 미국의 외교 정책에 비굴하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다고 선포했다. 역대 필리핀 정부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 항상 미국을 지지해왔는데 중국은 아시아에서 항상 우리를 하나로 모아 좋은 이웃으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걸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의 행위를 인정한다면 필리핀과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는 모두 모호해진다.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은 매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만약 내가 일부 정부 고문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필리핀과 중국의 관계는 지금까지 와서도 개선되지 못했을 거다. 이것이 내가 서서히 좀 더 초연해지면서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해 중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이유다. 오늘날 1대1로 공동건설 이니셔티브는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과 협력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게 1대1로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제협력은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1대1로는 아주 좋은 제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중국의 친구에 더 가깝다라고 진솔하게 말한 것이다. 나는 미국과 다투지는 않았다. 단지 그들의 행위와 처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은 항상 과거 제국주의적 자태를 보였다. 그들은 스페인에 이어 우리나라를 점령했는데 필리핀 국민들에게 이건 필리핀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우리는 원래 아무런 간섭 없는 상황에서 필리핀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말이다. 지금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는 강력한 무역 관계가 있지만 내가 과거에 중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필리핀 두리안과 망고는 중국에 수출할 수 없었다. 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지도자에게 필리핀은 농업국이고 필리핀이 처한 공경을 고려해줘서 필리핀이 농산물 수출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당시 방중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돌아왔을 때 중국은 바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줬다. 중국은 필리핀이 생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의 수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나는 중국이 보여준 형제와 같은 자세에 매우 감사해 거의 울 뻔했다. 중국의 필리핀 농산품 수입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다. 지금 양자 무역에 있어서 중국은 우리와 매우 가깝고 미국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는 미국과 약간의 무역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무역 관계는 민중들의 생활과 무관하다. 나는 우리가 미국과 좋은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알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다. 우리와 미국과의 양자 관계 중 일부는 무역, 그리고 아마 국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 왔으며 그중 일부는 대만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여기엔 대만과 관련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만은 중국의 한계 성일 뿐이다. 한편 남중국해에 있어서는 내가 필리핀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는 별로 다툼이 없었고 정상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다. 미국이 필리핀 정부를 압박해 이 지역에서 트집을 잡아 쌓을 만한 것을 찾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한 차례의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의 다툼을 멈추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이 필리핀 현 정부에게 중국에 대해 도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이 마닐라를 지지한다라는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나는 확신한다. 하지만 나는 미국은 우리를 위해 생사를 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은 필리핀에 많은 군사 기지를 두고 있다.
미국이 필리핀에 대규모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필리핀 현 정부의 동의 아래 미국은 그렇게 했다. 나는 나의 조국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끼지만 나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사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그 군사 기지들을 철거할 것이다. 나는 미국인들에게 당신들은 그렇게 많은 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필리핀 섬들을 발사 기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할 것이다. 질문 2. 재임 기간에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외교 정책을 제정했고 남중국해에서 평화적인 국면을 조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이에 대한 심정은 어떠시고 필리핀이 다시 중립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슬프다. 나는 양국 관계가 회복해서 다시 화목해지기를 바란다. 지금 상황에서 필리핀은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질문 3. 필리핀 현 정부는 해양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또 더 많은 어부들을 분쟁 해역으로 집어넣으려 하는데 이는 양국 간의 대화와 평화에 불리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현 정권이 들어선 후부터 대화는 이미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다. 만약 내가 중국 정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종의 구제책, 보완책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중국이 원하는 합의가 좋고 이를 따를 것을 건의한다고 세상에 말할 것이다. 나의 재임 기간에는 어부들이 남중국해에서 조업을 할 때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다. 만약 중기적인 변화나 철저한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할 것이다. 양국은 소통할 수 있다. 꼭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감히 나설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는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질문 4. 2016년 10월 중국을 방문하신 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몇 가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당시 어떻게 합의에 도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시 중국은 필리핀 어부들이 어업을 허용했다. 그때는 싸운 적이 없었고 그런 상태를 유지했기에 아주 좋은 합의였다. 모두가 좋아했고 중국 어부들도 필요에 따라 조업을 할 수 있었다. 어부들은 물고기를 충분히 잡으면 다들 집에 돌아갔다. 질문 5. 필리핀 현 정부는 군사면에서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해 미국에게 새로운 군사 기지를 개방했고 경제면에서도 미국으로 향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 강화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필리핀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필리핀 국민들을 계속 교육하는 것이다. 나는 비록 은퇴했고 매우 피곤하지만 아직은 일어서서 기자회견을 통해 나의 견해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사실 아주 심플하다. 우리는 미국과 양자 관계가 있지만 만약 외교 정책이 왜곡돼 있거나 또는 미국을 따라 특정 국가를 편들거나 적대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문제다. 필리핀 현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와 대만 문제 등을 대중 외교 정책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남중국해는 원래 매우 평온했지만 미국인이 온 후 여기를 다툼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대만 문제에 대해 나는 이미 대만은 중국의 한 성이다. 만약 우리가 개입하면 그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과거에 중국에서 모태동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인민해방전쟁이 있었고 당시 국민당이 대만 섬으로 후퇴했는데 대만 섬도 중국의 일부였다. 대만에서 독립을 원하는 일부 사람이 있는데 미국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다. 만약 필리핀이 남중국해, 대만 및 미군 기지 문제에서 타국에 의존하는 걸 허용한다면 그것은 자국을 전쟁 충돌의 리스크 속에 처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너희들은 싸우기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항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질문 6.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대화 협상의 궤도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이 필리핀 정부에게 중국을 향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바꾸지 않는 이상 영원히 무한 반복될 것이다. 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필리핀과 중국은 적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필리핀은 중국과 어떠한 말다툼도 없었다.
지금 다투고 있는 이유는 필리핀 현 정부가 미군의 존재를 허용했기 때문이고 필리핀과 중국은 영원히 친구다. 우리는 필리핀 현 정부의 행위가 필리핀을 후퇴하게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은 필리핀과 중국의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점을 필리핀 정치인들에게 납득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질문 7. 재임 기간 정치 스타일에 대한 각종 평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정적들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연약한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한편 재임 기간에 마약 퇴치와 반테러에서의 강경한 조치,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독립자주적인 외교 스타일에 대해 많은 중국인들은 터프가이 대통령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판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나의 외교 정책과 국내 관리 정책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것은 원칙 문제다. 나의 원칙은 올바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 좋은 점이 있는지, 중립을 위해 침략성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둘째는 국내 관리에 있어서 나는 강력한 노선, 특히 마약 범죄 퇴치 면에서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물론 나는 가급적 모든 사람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가식적으로 중국과의 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미국보다 중국을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나는 미국인들이 지금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일처리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1대1로 공동건설 프로젝트가 지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중국이 계속 더 강해지기를 바란다. 네, 이상입니다.